이번에 닛산에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닛산이 80년대부터 혼다 어코드가 등장하면서부터 3위였던 닛산이 북미 시장에서 2위로 치고 올라오고 2위였던 일본 차의 북미 시장 판매 순위에서 2위였던 닛산이 3위로 추락을 하게 되고 한번 이렇게 추락한 판매량은 다시는 예전으로 회복하지를 못하고 90년대 말까지 계속 판매량은 쉬지 않고 계속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 닛산이었는데 닛산이 이렇게 90년대 말에 수십조의 적자가 발생해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고 그 회의에서 이제까지 일본이란 정부와 일본 정치권에서는 공적 자금, 세금을 부실 기업, 적자가 발생한 일본 제조업 대기업에 투입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닛산이란 기업이 너무나 그 적자가 크고 닛산이 수백 개의 계열사가 있고 그 계열사에서 발생한 적자까지 포함하면은 적자가 수백조, 뭐 100조, 200조 이렇게 되고 그것을 전부 다 세금으로 손실 보조를 하려면은 수백조의 세금을 투입을 해야 하고 일본이란 나라가 원래 이렇게 계획경제 국가가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 경제를 계획경제한다, 진두지휘한다, 관치를 한다. 이것이 일본 경제였고 이런 일본의 관치 경제를 박정희 정권이 등장을 해서 한 것이 국가재건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희가 그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전두환까지 해온 게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계획경제라는 말의 계획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계획경제다. 계획경제가 뭔가? 계획경제는 사회주의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부와 정치권이 진두지휘하고 밀어붙여서 정책을 수립하고 세금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경제를 하는 것이 박정희가 일본을 따라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투입할 세금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파산 절차를 거쳐서 회사 청산 절차 그러니까 회사 자산을 매각 정리하는 작업 청산 작업을 해서 닛산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지 말고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고 일본 경제의 핵심이 일본 제조업이었고 일본 제조업의 상징 대표가 바로
자동차 제조업이었고, 일본의 그 빅3란 말은 미국 자동차의 빅3는 미국의 포드,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거 언제부턴가 신문에서 신문 언론에서 90년대부터 미국의 빅3.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크라이슬러는 미국에서조차 존재감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오로지 크라이슬러가 판매된 것은 크라이슬러가 처음으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빅3란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미국은 빅2 큰 GM과 포드만 존재할 뿐, 일본에서도 그 빅3란 말을 80년대, 90년대에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2010년 그때쯤부터 일본의 빅3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일본 경제, 일본 제조업의 분위기에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서 닛산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데, 닛산은 이미 70년대 말부터 닛산이란 것이 원래 그 토요타 혼다는 창업주가 있고, 이 창업주가 기업을 설립을 해서, 물론 이것도 국가의 그 일본 계획 경제를 해가지고 국가의 세금 투입을 받았는데, 정책적으로 각종 혜택도 받았고, 그래서 이 닛산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일본의 그 공업사, 현대차도 현대 공업사에서 자동차 수리를 담당하는 공업사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다선이라는 브랜드, 그 회사 이름을 시작을 했었고, 이 다선이란 이름이 의미가 떠오르는 태양, 이래서 다선이라는 회사가 1930년대 이렇게 탄생을 했었고, 그때 이후로 일본에서는 이 회사 다선이라는 이름대로 일본 산업, 일본산,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일본산이다. 그래서 일산, 그래서 회사 이름을 일산이라는 회사를 또 다시 새로 설립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산이란 일본 발음으로는 닛산. 이 일산이란 기업은 국가에서 주도하고 진두지휘에서 밀어붙여서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사회주의 기업이었다. 물론 증권은 주식은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한 상태로 거래를 했지만은 이것은 사회주의 기업의 형태였다. 그래서 이 닛산은 토요타 혼다와는 다르게 사회주 색채, 그러니까 사회주 형태로 기업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그 디자인, 그러니까 외관, 내관인데, 이게 토요타 혼다보다는 한참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수준이 떨어지는 디자인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토요타의 경쟁 상대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 토요타와 다이하츠가 일본 내에서 70%를 차지했었고, 나머지 30%가 혼다, 닛산, 마쓰다, 미쓰비시, 스즈키 이렇게 담당을 했었고, 심지어 일본 경제가 잘 나가는 70년대에 트럭과 버스를만 전문적으로 상용차만 생산하는 이스즈에서 승용차 사업을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스즈 제미니를 들여와가지고 대우에서 생산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 제미니에서 대우차 맵시나로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일본에서 이스즈가 승용차가 사업이 팔리지를 않아가지고 이스즈에서는 승용차 사업을 철수를 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트럭만 전문적으로 기존대로
해오던 그런 사업만 하자 해서 트럭버스 사업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 제조업이 잘 나가니까 덩달아서 이스즈도 승용차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역시 이스즈는 트럭과 버스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본 회사의 시작이었고 자기 전문 분야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승용차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쌍용과 같은 것입니다. 쌍용은 SUV 경유차를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한 기업이 쌍용인데, 체험엔 벤츠 엔진, 구형 벤츠 엔진 들여다가 만들었지만은 팔지를 않아서 승용차 사업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이것을 닛산이란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다고 일본 제조업의 상징인 닛산을 그대로 파산의 청산 절차, 파산에서 파산 청산 절차 거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느냐. 그러면 일본 제조업이 몰락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것보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바로 닛산 노조가 가장 일본인의 노조 중에서 가장 강경 노조가 닛산 노조였습니다. 왜냐? 닛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회주 형태로 기업을 설립했고, 시작이 사회주 형태로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사회주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닛산이 그동안 일본 제조업의 임금을 가장 많이 올리는 그런 것을 주도를 해왔었던 닛산 강경 노조였고, 그 닛산 노조 때문에 이 회사를 청산 절차 하지는 않고, 파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외국 기업에 판 것이, 그게 바로